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연도를 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역사를 느끼려면요.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목소리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생생하고 또 가슴 아픈 증언들,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사실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시작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덕분이에요. 연방 작가 프로젝트라고 당시 정부가 노예제를 직접 겪었던 2,300명이 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기억을 인터뷰해서 남긴 거죠. 이게 바로 WPA 노예 서사 기록물인데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목소리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억하는 노예로서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예의 삶이라는 건 딱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한쪽, 메리 앤더슨은 그래도 좋은 음식에 과수원 과일까지 먹었던 기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쪽, 루이자 애덤스의 기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은 끔찍했고 늘 배가 고파서 훔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하죠. 같은 시대, 같은 신분인데도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특히 일부분 오빠가 신발이 닳아서 겨울 내내 맨발로 다녔다는 이야기, 발이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라 그 핏자국으로 오빠를 찾을 수 있었다는 말, 이게 그냥 신발이 없었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을 내는 고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인 고통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노예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잔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통제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페트롤러, 우리말로 하면 순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존재가 바로 일상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순찰 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허가증 없이 농장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갔다? 그럼 바로 폭력이 날아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감옥의 간수들이었고 너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각인시키는 존재였죠.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코넬리아 앤드류스 씨는 접시를 깨고 느리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다고 증언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그녀의 등에는 그때 맞았던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던 거죠. 하지만요, 채찍보다 어쩌면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 내 가족이 팔려나가서 영영 다시는 못 보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바로 그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리지 베이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노예 시절에 언니 루시랑 오빠 프레드가 팔려갔는데 평생 다시는 못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셨다는 말을 덧붙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려간 자식을 평생 그리워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라는 딸. 이 고통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대물림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도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그냥 무기력한 희생자로만 있었을까요? 전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모습은 정말 다양했어요. 밤에 몰래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목숨을 걸고 농장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것, 심지어는 일상 속에서 은근슬쩍 일을 게을리하거나 도구를 망가뜨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일종의 전쟁이었던 셈이죠. 정말 기발하고 용감했던 저항의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아이다 애킨스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연방군 병사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막 물건을 훔치고 주인을 묶어놨대요. 그때 이 어린 소녀 아이다가 뭘 했냐면 마당에 있던 벌통들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긴 막대기로 그 벌통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화가 난 벌들이 떼로 나와서 병사들이랑 말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병사들은 훔쳤던 물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해요. 정말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뤄낸 통쾌한 승리죠?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전쟁 속에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방군이 도착하면서 해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메리 앤더슨이 기억하는 그날의 풍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 저편에서 시커먼 구름 같은 게 몰려오는데 그게 바로 연방군이었던 거예요. 노예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치고 웃고 양키 병사들은 그 흑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평생을 꿈꿔왔던 자유가 바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두가 그렇게 기뻐했던 건 아니었어요. 루이자 애담스의 기억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은 연방군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오히려 어머니가 낯선 군인들이 무섭다면서 아이들을 보러 가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선 환희가, 다른 한쪽에선 공포가 있었던 거죠. 자유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무거운 단어였는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방은 됐지만 그게 투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투쟁이 시작된 거죠. 자유로워진다는 건 곧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평생을 살았던 집, 일했던 터전,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등에 걸친 옷 한 벌, 그리고 곁에 남은 가족, 이게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루이자 애덤스의 기억이 그 막막했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곧바로 떠났어요. 울타리를 넘었고 발이 부르튼 지친 아이들이었죠. 가진 거라곤 약간의 고기, 옥수수 가루, 그리고 낡은 냄비 하나. 이게 바로 그들이 손에 쥔 자유의 전부였던 겁니다. 결국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노예제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